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8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R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 정규 확률 그림 혹은 정규 점수 그림 그리는 것을 한번 R을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점수 혹은 정규 확률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그 자료가 x1, x2, xn과 같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값을 이제 정렬을 먼저 했습니다. 크기 순으로. 물론 이제 x1이 가장 작은 것이고요. 그 다음 큰 것이 x2 괄호로 표기한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값이 되는 것이죠. 가장 큰 값은 이제 x 괄호 n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이 정규 점수를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규 점수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n인 그러한 표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표본을 우리가 정규 점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상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제 분포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표본을 의미했었고요. 즉, 크기가 n인 그 n개의 정규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순서대로 나열된 값으로서 표준 정규 분포 입장에서 이 n개의 값에 의해서 전체 이 수평, 이 선이, 수평 직선이 범위가 n 플러스 1개의 작은 범위로 나누어질 텐데요. 즉 m1보다 같거나 작은 부분, m1과 m2 사이 등등 해서 mn보다 이제 큰 부분, 물론 n 플러스 1개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이상적인 표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m1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확률이나 m1하고 m2 사이에 있게 될 확률이 다 동일한 그렇게 되는 이러한 값을 우리가 이상적인 표본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각각의 그 구간에 포함될 확률이 전부 다 동일한 것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그러한 값을 정규 점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정규 점수를 이제 구하고 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i번째 자료와, 즉 순서상으로 i번째 자료와 i번째 정규 점수를 우리가 평면상에 그림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수평축을 이제 x좌표 축, 그 다음에 수직축을 g축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요. 이러한 평면상에 이러한 점을 이제 우리가 찍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찍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은 이 그림을 정규 점수 그림 혹은 정규 확률 그림 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가정이 그럴듯한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자, 만일에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이 모집단,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얻은 이 표본도 정규 분포를 이제 근사적으로 따를 거고요. 따라서 이 표본이 근사적으로 그 다음과 같은 값과 이제 유사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얻은 정규 점수는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인 정규 모집단에서의 이상적인 표본이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제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이 정해져 있을 텐데, 만약 그 모집단이 이제 평균이 뮤가 되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그러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크기가 n인 이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정렬을 해서 얻은 이 값들은 이러한 모집단에서 얻은 그 이상적인 그러한 표본하고 비슷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모집단에서 얻은 그 이상적인 표본은 뮤 더하기 시그마 m1 뮤 더하기 시그마 m2가 되겠습니다. 뮤 플러스 시그마 mn. 왜냐하면 이것을 표준화를 이제 하면 결국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이상적인 표본을 얻게 될 테니까, 자, 이 값들을 이제 표준화를 해보면 뮤를 빼고 시그마로 나누게 될 텐데요. 그렇게 했을 때 m1부터 mn이 되는 것이 이러한 정규 분포에서의 이상적인 그런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아마도 이상적인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집단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여기서 얻은 이 표본이, 물론 이제 그 정렬을 한 녀석이 결국 얘와 유사하겠다. 즉 i번째 값은 i번째 그 표준적인 그 이상적인 표본 값인 이것과 유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x라고 부르고 그 mi를 g라고 우리가 변수로 나타낸다면 결국 이 두 값이 유사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점을 찍은 이 점이 이러한 직선에 가깝게 점이 놓인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린 이러한 정규 점수 그림, 정규 확률 그림이 어떤 직선이 굉장히 가깝다면 이로부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점들이 어떤 직선에 가깝지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이제 판단하는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즉 정규 분포 가정이 그럴듯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정규 점수 그림이 될 텐데요. 만일에 이러한 점들이 어떤 직선에 가깝다면 그 직선으로부터 모집단의 평균과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도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직선에서 여기 x절편에 해당하는 이 점의 좌표를 생각을 해보면 g가 0일 때 x가 뮤가 되므로 뮤, 0이 x절편이 됩니다. 즉 가까운 직선의 x절편을 생각을 해보면 그 값이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이제 추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시그마 분의 1이 될 텐데요. 즉 기울기를 통해서 기울기의 역수가 대략적으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리는 것이 정규 점수 그림이었는데요. 이것을 한번 직접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의 개수가 크기가 4인 경우를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68, 82, 44, 75가 되는 그런 자료를 먼저 입력을 하고요. 자, 이 표본의 크기가 지금 4가 될 텐데
표본의 크기가 4인 정규 점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일단 n을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n은 이제 자료의 개수니까 length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규 점수를 이제 계산을 하는 식이 될 텐데요. 자, 이 정규 점수를 계산을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4개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잠시만요. 이걸 좀 지우죠. 자, M1, M2, M3, M4가 될 텐데, 표준정규 입장에서 이게 이상적인 표본이라는 뜻은 지금 이 4개의 값에 의해서 전체 구간이 4개의 서브 인터벌로 지금 나뉘어질 텐데, 이 서브 인터벌에 포함될, 즉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각각의 서브 인터벌에 포함될 확률이 다 동일하게 되는 그러한 값을 우리가 정규 점수라고 불렀으니까 각각의 확률이 5분의 1이 되도록 우리가 값을 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즉 M1이라고 하는 값은 표준정규 분포에서 M1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5분의 1이 되는 그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누적 분포 함수의 일종의 역함수를 이제 계산을 하는 Q 노음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Q 노음에 5분의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하위 확률이 5분의 1인 기준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Q 노음에 5분의 1을 하게 되면 M1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M2를 얻기 위해서는 이 값보다 작은 확률이 5분의 1, 5분의 1이니까 5분의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Q 노음에 5분의 2 값을 계산하면 M2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식으로 M4를 얻으려면 Q 노음에 5분의 4, M3는 Q 노음에 5분의 3을 이제 입력을 하면 될 텐데요. 자,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하는 식이 바로 여기 7번 라인에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값을 일일이 한번 계산을 한번 먼저 해보죠. 즉, 자, 여러 개의 값을 계산을 할 텐데 뭐 하나씩 해보죠. 일단 Q 노음에 1 나누기 5 그러면 마이너스 0.8416 정도 나오고요. Q 노음에 5분의 2, 그 다음에 Q 노음에 5분의 3, Q 노음에 5분의 4.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4개의 정규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이제 한꺼번에 얻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Q 노음에다가 이 4개의 값을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죠. 자, 1, 2, 3, 4, 4개의 값을 가진 벡터를 먼저 만들고 C를 사용을 해서 그 값을 전체로 5로 나눠주면 각각은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를 값으로 갖는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여러 개의 값을 갖는 벡터를 Q 노음에 입력을 하게 되면 각각의 값에 대해서 Q 노음의 값을 계산합니다. 즉 마이너스 0.84, 0.25, 마이너스 0.25, 플러스 0.25, 그 다음에 플러스 0.4. 조금 전에 계산했던 값을 이제 순서대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한꺼번에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하는 또 한 가지 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1, 2, 3, 4를 다 입력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1부터 4를 차례대로 만들어내는 한 가지 방법 1 콜론 4라고 하면 1, 2, 3, 4 일씩 증가를 하는 이러한 벡터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게 됩니다. 즉 Q 노음에다가 1 콜론 4라고 하고 이 전체를 이제 하나로 묶은 다음에 5로 나누어 준 값을 Q 노음에 입력을 하면 조금 전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식을 조금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에서 n을 우리가 얻었는데요. 그래서 n을 이용해서 1:n이라고 하고 그것을 n 플러스 1로 나눈 값을 키워놓으면 전달을 하게 되면 바로 m의 값이 우리가 원하는 4개의 값이 한꺼번에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정규점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일반적인 식을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것과 자료를 이제 정렬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평면에 이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정렬하기 위해서 sort라고 하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sort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면 데이터를 정렬한 값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sort를 쓰게 되면 데이터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68, 82, 44, 75가 그대로 있고, 즉 데이터 자체는 가만히 있고, sort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정렬한 것을 우리가 새롭게 얻어내는데, 그 얻어낸 값을 데이터 sorted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변수에 이제 기록을 하면 이 새롭게 기록된 변수에 바로 정렬이 돼서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렬된 값을 x좌표로 하고 그 다음에 정규점수 m 4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값을 g좌표로 하는 그러한 점을 찍는 것이니까 플러스를 우리가 쓸 텐데요. 자, 플러스를 쓰되 그 y의 범위를 우리가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제한을 하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일단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4개의 점이 찍혔습니다. 자, 여기서는 크게 그 그림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지금 여기 수직축을 보면 이것은 정규 점수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한 것처럼 그 y좌표에 해당하는 혹은 그 g좌표에 해당하는 값을 생각을 해보면 아주 커지거나 작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에서만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그림을 이제 그려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아마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정도 사이에서 아마 그림이 그려졌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범위를 좀 일정하게 제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정규점수 그림일 텐데 이 정규점수 그림을 보고 이것이 하나의 직선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자 하는데요. 만일에 이게 직선에 가깝다면 그 직선은 어떤 직선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그 x equal mu 플러스 시그마 g라는 직선에 아마 가깝겠습니다. 자, 그런데 mu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의 평균이고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될 텐데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모집단의 평균 mu 대신에 그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 평균을 한번 대신해서 생각을 해보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 S로 대신해서 이와 같은 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그 주어진 그 그림이 그려진 정규점수 그림이 직선에 가깝다면 아마도 이러한 직선에 가까워질 테니까 이러한 직선과 실제 점을 찍은 정규 점수 그림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기준으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직선이 이 직선에 대한 이제 일종의 근사직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직선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xbar을 계산하기 위해서 평균을 기록을 하도록 하고요.
표준 편차도 SD를 써서 기록을 하도록 한 다음에, 자, 지금 이 식은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아는 그러한 이제 직선의 식처럼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식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X좌표를 우리가 데이터 sorted에 해당하는 점들로 생각을 한다면, 그 수직에 해당하는 G좌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계산을 하면 결국 이러한 직선에 해당하는, 즉 여기 있는 x 대신에 데이터 sorted에 대해서 데이터 sorted에 있는 x를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한 값을 g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근사직선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 근사직선을 파란색으로 굵기는 이 정도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를 계속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자료가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 4개의 점들이 하나의 직선에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의미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 1.csv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규 확률 그림을 그리고 근사 직선도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1.csv라고 하는 파일에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한번 구형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처럼 헤더가 있고요. 헤더 이름은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하나씩 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CSV 파일로부터 자료를 읽는 방법들은 우리가 앞에서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read.csv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read.csv라고 하고 파일 이름을 data1.csv라고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바로 그 파일의 위치를 알아서 읽었는데요. 자,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1.csv라는 파일의 위치를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워킹 디렉토리에 위치하게 했다면 조금 전에 그 명령어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읽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저장한 그 데이터 1.csv 파일이 있는 곳으로 그 워킹 디렉토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정을 할 때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원하는 그 파일이 있는 폴더에 대해서 이제 폴더 이름을 쭉 나열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보통 이제 윈도우즈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폴더와 폴더를 구분하는 기호로 지금과 같이 슬래시를 쓰지 않고 역슬래시, 백슬래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백슬래시를 쓰게 되면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백슬래시는 escape character, escape 문자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는 문자이기 때문에 백슬래시는 하나만 쓰면 되지 않고 백슬래시를 2개를 써야지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폴더와 폴더를 구분하는 그런 기호로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백슬래시를 쓸 때는 두 번을 연달아 써야 되고요. 처음 경우처럼 forward 슬래시를 쓰는 경우에는 한 번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워킹 디렉토리를 이제 지정을 하고 나서 read.csv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data1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에 read.csv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data1.csv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data1 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은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안에는 이 파일의 그 헤더에 해당하는 데이터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가 하나 생길 텐데, 그 변수에 지금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했던 일을 data1 달러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 넣은 다음에, 자, 여기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죠. data1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밑에 있는 데이터라는 이름의 변수니까 data1 달러 데이터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length를 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정규 점수 m이 계산이 되고, 자, 정렬할 때도 이제 조금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다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했던 코드를 자료만 약간 바꿔서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정규 점수 그림과, 그리고 이 정규 점수 그림이 어떤 직선에 가깝다면 가깝게 되는 그 직선을 근사한 직선도 같이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정규 확률 그림이 직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따라서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료를 읽고 정규 점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data2.csv나 data3.csv 파일을 사용을 해서 한번 정규 점수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자체로 정규 점수 그림을 그리면 아마도 직선에 가깝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한 경우에 데이터를 각각을 0.5 제곱으로 해서 변화를 시킨 다음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혹은 각각을 0.25만큼 거듭 제곱을 해서 변화를 시킨 다음에 변화된 자료를 가지고 정규 점수 그림을 그려보면 처음에 원 자료를 가지고 정규 점수 그림을 그린 것보다 변환을 했을 때 훨씬 더 정규 점수 그림이 직선에 가깝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규 점수 그림을 그리는 간단한 연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